손흥민 선수의 축구에 대한 열정은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동료 선수들과도 전혀 다른 의견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마스크를 끼고라도 월드컵을 나가겠다는 손흥민의 인터뷰는 그동안의 글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발언입니다. 그는 정말로 축구에 모든 걸 바치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각인시킨 인터뷰는 크리스마스에 관한 그의 생각을 밝혔을 때입니다. 유럽 선수와 감독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축구보다 중요한 가족에게 한 해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루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유럽의 경우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크리스마스나 설날에 사회인에게 근무를 시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빡빡한 일정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EPL 스케줄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익숙합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NBA와 비교하며 EPL의 강도를 맹비판했었고, 클롭은 겨울 월드컵과 평소와 같은 리그 일정에 돌직구를 날렸고, 맨유 감독 시절 솔샤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브라이너를 비롯한 선수들의 일정 비판 또한 1년 내내 들리는 주제이고, 웨스트햄의 데클란 라이스 또한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계에 일정과 관련된 비판을 하지 않는 선수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며 그 희박한 한 명이 손흥민입니다. 독일에서 뛸 때는 크리스마스 기간 한국에 다녀오며 가족과 휴식을 취했다는 손흥민은 잉글랜드에 와서 바뀐 일정에 오히려 좋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선수들의 눈을 휘둥그레 만드는 그의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 명확합니다. 젊을 때 쉬지 않고 하루라도 더 축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공차는 걸 좋아한다는 그는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보내는 하루, 친구들과 즐기는 순간보다 축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공차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그의 말이 보통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아무리 자기 직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크리스마스에는 쉬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부자라면 생계를 위해 출근하는 것과 하고 싶어 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주제입니다. 영국의 트라이벌 풋볼이 극찬했던 손흥민의 초인적인 마인드의 기본은 그의 축구를 대하는 자세가 다른 선수들과 비교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하기 위해 태어난 EPL 선수들이 꿈꾸는 일을 하고 있는 지금 불평할 시간은 없다고 일침한 손흥민은 EPL 대부분의 선수들보다 먼 거리로 A매치를 다녀오는 한국인입니다. 일정과 관련된 비판만 들어온 트라이벌 풋볼 입장에서 손흥민의 말은 말 그대로 축구를 위해 태어난 초인입니다. 우리들은 축구를 사랑하고 즐겨야만 한다는 저 단순한 말이 아련한 이유는 좋아한다는 이유로 초인적인 일정에 불만 한마디 하지 않는 집념. 초췌한 얼굴로도 경기장에서 보이는 그의 미소. 주변의 비판에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나타나는 반전, 그리고 아픔을 참아내는 정신력까지 그 모든 게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조금 아프면 실제 상황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끼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는 반대로 본능보다 항상 더 심각하게 다쳐 있었습니다. 아, 이게 그냥 타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 딱 갔는데 이게 뼈가 이렇게 쭉 부러진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여요. 뼈가 부러진 고통은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뼈가 뚝 부러진 상황을 타박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함부르크 데뷔전을 앞두고 있던 그는 뇌가 전달하는 고통을 스스로 삭제하고 절대로 부상이 아니어야 해, 축구를 해야 해라는 마음이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타박이라 믿던 그는 부러진 뼈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진짜 제가 막 뻥 터져갖고 그냥 진짜 그렇게 막 진짜 숨 넘어갈 듯이 진짜 울었던 적이 처음이에요. 팔이 부러지고 경기를 마무리한 그는 필사적으로 MRI를 찍기 싫다고 의료진에 말합니다. 이 또한 보통의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진이 검사를 시켜준다면 보통은 가능한 많은 검사를 받고 자신의 건강을 안심하고 싶어 합니다. 건강은 인간의 본능이자 생존 욕구입니다. 고통 그리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원초적 본능이 사라진 이유는 그는 현 시점 느껴지는 골절의 고통보다 훨씬 MRI가 밝혀낼 부상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골절은 그에게서 또다시 축구공을 앗아갑니다. 사진으로 명확히 보이는 이번 부상에서도 역시나 그는 실제로 느끼는 고통보다는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이 아니어야만 해 라는 정신이 앞서 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언제나처럼 부상 후 그의 반응을 보고 큰 부상이 아니라 안심했던 모든 이들은 밝혀진 검사 결과에 충격받게 됩니다. 그가 괜찮다고 하는 말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주변인은 의심되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그를 검사하고 제어해야만 합니다. 그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부드러워지셨다는 손흥정 씨는 축구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신에 의해 축구를 접한 아들의 삶을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꼬마 흥민이가 처음 축구를 시켜달라고 했을 때 그가 이처럼 축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 비현실적인 집념과 성공을 거두게 될지는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봐온 손흥민은 적어도 축구로 질책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아는 손흥정 씨의 아들로는 절대로 태어나기 싫었을 것입니다. 호랑이 아버지의 평생 채찍질이 상상되시나요? 그런 손흥정 씨를 부드럽게 만들어버린 손흥민이 대단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기성용은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끼고라도 월드컵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위에 설명한 손흥민 선수입니다. 당연한 그의 마음입니다. 그는 마스크가 없어도 얼굴 뼈가 부서진 상태에서도 월드컵을 뛰고 싶어 할 축구 귀신입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축구를 그에게서 뺏어가는 건 오직 시간뿐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축구화를 벗게 될 그가 인생에서 축구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찾아내길 기원합니다. 발견만 한다면 축구에 사용한 절반의 노력만으로도 그는 남은 인생 또 다른 성공을 쟁취할 것이 분명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시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긴 말 필요 없이 그저 손흥민의 삶으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